여러분, 다시 접니다. 네,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교시 때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제가 말로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업을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베이스에 있는지를 제가 말로만 막 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교시에는 제 작업 속에 포트폴리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수 미술 쪽 베이스라는 거를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보시고 어떻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 수업 계획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과 같이 나오게 해볼 텐데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하고 있어서 아마 노트북 동영상과 같이 제가 편집을 해볼게요. 안 되면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바로 동영상 그 PPT 녹화 동영상으로 갈 거예요. 제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홍보람 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졸업작품 할 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전 굉장히 큰 이슈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림만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그 뉘앙스 같은 걸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근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로 작업을 한 거죠. 작업 주제로. 제일 좋은 작업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거, 내가 급한 거, 나한테 되게 큰 이슈인 거, 그거를 작업을 주제로 삼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진실되잖아요. 나한테 지금 굉장히 갈급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2000년도에 졸업작품으로 한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아마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왜 하지 않지? 아니면 내가 이해한 것대로가 왜 되지 않지? 이런 것들에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신호들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신호가 그래서 이게 말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언어라는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언어로 표현하는 한정되어 있는 이런 의미들이 언어를 넘어서면 더 풍부하게 어쩌면 우리가 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미 우린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단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막 글로 썼어요. 다 모여서 이런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드로잉으로도 기록을 하고 사진, 영상, 드로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만나서는 뭘 했냐면 제가 대학교 때 연극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적으로 몸을 풀고 몸으로 소통하는 거를 막 연습을 한 거죠. 몸을 풀고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걸 몸으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소리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얀색 옷을 만들어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했고 여기 보이는 건 포스터예요. 제가 이런 포스터를 이건 약간 작품처럼 만든 포스터예요. 왜냐면 가독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화번호가 앞자리가 019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조금 판화로 바꿔서 더 심플한 포스터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곳곳에 붙이고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옷 있잖아요. 하얀색 옷을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아르비가 다 붙어있고 뒤에서 누가 자크를 올려줘야만이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입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고 하얀색이고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이 모양들이 다 이런 게 만약에 팔꿈치, 다리, 무릎 이런 것들이 다 아직 남고 그리고 내 채취 있잖아요. 채취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묻고 내가 어디서 굴렀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이제 다 묻는 거죠. 하얀색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겨져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그 소통하는 실험들을 했어요. 이거는 동영상의 스틸 이미지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어를 몇 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땅, 하늘, 그리고 이렇게 뭐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서로 반발하는 거, 그리고 포용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스틸컷 중에 하나예요. 그 자연에서 둘러싸여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지금 보이는 거는 드로잉인데 제가 느끼는 사람하고 사람의 마음이 통했을 때의 느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강렬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그 다른 사람한테 쏙 들어간 것 같은 게 느껴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도 맞아 이렇게 되면서 느껴질 때 그게 꼭 이런 표현을 맞아라고 안 해도 마음으로 그 파장이 딱 와서 부딪혔을 때의 그 느낌이 전 되게 강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로잉으로 표현한 건데 재료가 뭐게요? 재료는 만년필, 잉크로 그리고 그거에다가 물로 살짝 지나가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걸 한 거를 이제 스캔을 다 받아서 아티스트북으로 만들었어요. 이 아티스트북 안에는 비밀 편지가 들어있어요. 중간중간에 비밀 편지 5개가 들어있는데 뭐 거기 실험들이 있어요. 뭘 해보세요 하고 열어보면은 뭐 상대방의 눈을 10분간 바라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내서를 만든 이유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의도로 모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하차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되게 다 들으면 우리들이 언제나 뭔가를 빠질 때 내는 이유거든요. 네, 그게 다 비슷해요. 그런 것들도 다 담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드로잉 그 느낌들을 담고 있는 드로잉도 담았고 이런 것들 다 담겨 있는 책인데 왜 만들었냐면 이런 시도를 또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걸 참조해서 하시라고 해보셔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안내서로 만들어서 졸업 작품전 때 다 나눠드리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두 번째 작업인데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겠죠. 말이 너무 천천히 하고 있죠. 네, 새 모이 주기라는 작업이었어요.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테지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졸업전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가잖아요. 근데 졸업을 딱 하고 나면 취업이 되면 다행인데 저같이 순수미술을 한 쪽은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갑자기 탁 풀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제가 사실은 대학원 시험을 한번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뭔가 사연이 있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유학 자금을 그럼 내가 돈을 벌어서 마련을 해야지 하고
유학은 조금 미뤄두고 취업을 좀 했다가 거기도 제가 버티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 어떤 공간 안에서 그래서 어떤 공간이 좋을까 했는데 야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사람들이랑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는 생활 공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는 곳을 거기서 제 친구가 하나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설치 미술 작업으로 시민들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걸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1년 동안 설치 미술 작업을 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새 모의 주기 2001년에 한 건데 이게 그때가 IMF가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이 공원에 갔는데 벤치가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수트 그러니까 출근을 하려고 양복까지 다 입고 서류 가방도 들고 거기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저분들이 참 진짜 마음이 어떨까 아프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조형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중간중간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포즈를 제가 다시 드로잉을 했죠. 드로잉하고 색연필로 색칠도 하고 그거를 확대를 해서 커다란 나무판에 페인트로 칠해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1교시 안 조시고 들으신 분 기억나죠? 제가 하고 싶은 작업, 이번에 하고 싶은 작업이 나무판에 색칠해가지고 구조물 만드는 거 하고 싶다 했죠. 이 작업의 연장인데 이게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 작업에 더 이제 발전시켜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너 위로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친구가 날 잘 아는 사람도 아니야.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와가지고 너 안 됐다 너 되게 힘들지 뭐 해줄 거 없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나한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다가오면 좀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런 방식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조형물들은 사실은 새한테 새 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라는 걸로 이렇게 약간 뭐 한꺼풀 씌운 거죠. 그래서 새 모이 주기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손에는 조그만 그릇을 담아서 거기에 새 모이를 진짜 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뒤에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정을 해놨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저녁 때는 또 시민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와서 그 조형물 옆에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밤새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술 취하신 분들이 와서 진짜 막 말을 걸고 얘네들한테 화나신 분들은 그도 막 말하다가 뭔가 이렇게 속상한 게 화나신 분들은 이걸 막 발로 차고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얘네들이 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보수해서 다시 설치해놓고 보수해서 다시 설치해놓고 이렇게 한 여름을 보냈답니다. 이런 작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쯤이 됐어요. 그랬는데 공원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봐요. 어디를 가고 있나 보다.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은 조금 표정이 어둡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맞아. 근데 저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아마 그 지점에 닿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공간에서 생각을 하다가 공원에는 보통 이렇게 나무 가로수가 이렇게 쭉 나 있잖아요. 길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 있으면 그 옆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지에다가 뭐를 매달고 그걸로 뭘 해볼까 하다가 풍경이 생각이 난 거예요. 대나무 풍경. 대나무끼리 막 부딪히면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나무를 막 구했죠. 조속과 선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네 고향에 대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아 내가 대나무가 얼마가 필요한데 좀 배다가 달라고 내가 산다고 그래갖고 사고 또 그분한테 그 톱 있어요. 대나무를 그냥 못 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톱 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빌리고 제가 혼자 못하잖아요. 도와줄 분들 구해가지고 그거를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거기에 페인트로 조금씩 다르게 무늬랑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해서 대나무 풍경을 쫙 걸었어요.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고 거기 조금씩 다른 그림 보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거기 나가 있었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원을 적어주세요. 소원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해서 위에 사진 보면 막 적고 있죠. 예. 소원 풍경이 쫙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거기서 소리가 막 나고 근데 이걸 걸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보잖아요. 거기 어차피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했으니까. 그럼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거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뭐 있으면은 근데 저 풍경 제 소원 써 있는 건데 저 가지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되게 소중했던 물건인데 지금은 필요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바꿔요 우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 좋아요. 그러면 소원을 적고 한 달 있다가 바꾸러 오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나한테 소중했지만 지금은 소중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와서 바꿔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건을 막 가지고 오고 풍경을 떼서 드리고 이거를 하는데 그 물건에도 사연이 있잖아요. 왜 한때는 소중했는데 지금은 소중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나의 소원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되게 갈급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필름 있어요. 반사 필름에다가 반사 필름에 쓸 수 있는 좀 독한 잉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소원을 적고 그걸로 교환해간 물건을 그리고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도 적어서 광장이 이렇게 있고 무대가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그 반사 필름 그림을 쫙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서서 보면 자기 모습이 막 비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써있는 소원이랑 자기의 소원이랑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읽어보면 좀 꿈이 크지만 애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빚 다 갚고 2002년에는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소원도 있고요. 네. 막상 이 작업을 할 때 2001년이고 저도 싱글이었고 해서 사실은 이만큼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막 와닿네요. 네. 네, 와닿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다녀오세요.